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11월 15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의 윤시원입니다. 카노입니다. 뱅진입니다. 네, 여름에만 공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겨울에도 공포하면은 공포라디오 빠질 수 없죠. 맞죠. 네,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뭔가 집안이 이제 좀 조용한데 북적북적하면서 또 이렇게 좀 뭔가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무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윤시원의 공포라디오의 장점이자 되게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는 무서운 것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사실 저는 이 분위기 그대로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뭐 공포라디오 자체가 저는 좋아해요. 진짜 이런 북적북적한 느낌 되게 좋아요. 나중에는 화롯불 있는 데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재밌겠다. 둘러앉아가지고 세트장. 그렇죠. 여러분들과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싶은 스트리머라는 것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대박이다. 아무튼 겨울에도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솜사탕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솜사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이신가요? 이거 공란은 처음이에요. 그럼 다른 건 해보셨어요? 작년에 그 당직기 신청을 했었어요. 어디에 집이에요? 그 카누님 오셨었는데. 제가 갔었어요? 기억 못해요? 네. 빨강. 본편으로는 못 가고 네. 그 제로인가 거기로만 나왔었어요. 그러셨구나. 약간 불편하셨겠다. 하나가. 그때도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형님 저 가시는 분들 저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형님. 좋아하는 척이죠. 네.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그 5점 만점에 별 몇 개 생각하십니까? 5점이죠. 5점이요? 지금 그냥 호기심 한 번만 해주세요. 신박했는데? 그치. 잠깐만 당했다. 5점이래. 그러면은 카노가 당직기 왔다 가고 나서 좀 그 네. 후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사연으로 신청했고 얘가 왔다 가고 나서 어떻게 뭐가 변했다. 그때 신청하게 된 이유가 남자 귀신한테 좀 가위를 좀 잘 눌리는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귀용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잡기라고 하시면서 부적을 보내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진짜 신기한 게 그 귀접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침대에서 계속 잘 자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되게 좋은 그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솜사탕님 그러면은 이번 사연도 집하고 관련된 사연일까요? 네, 맞아요. 제가 그 가위를 눌린 첫 집이 사연이거든요. 근데 요게 좀 꽤나 기승전결이 있게 마무리가 돼서 한번 그 타임라인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사진 보낸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진 보낸 급하게 거. 그렸는데. 네네. 그거 띄워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그거 바로.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5살 때쯤에 그 무덤에 앉아있는 귀신을 명확하게 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뭐 지금까지 되게 수많은 가위를 많이 눌려보고 또 이상한 기운도 많이 느끼고 소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듣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잠깐만 졸아도 꿈을 막 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16살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5식구로 엄마, 아빠, 언니, 저, 여동생 이렇게 5명이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신축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3층이었고 방이 3개였는데 언니는 고등학생이라 혼자 방을 썼고요. 저기 안방에는 엄마, 아빠가 쓰시고 작은 방에 저랑 동생이서 썼어요. 근데 그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7살이 나서 제가 중3 때였으니까 초등학생 2학년쯤 됐을 때여가지고 저희 앞집에 여자아이가 살았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랑 학교가 같은 학교여서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제 동생을 데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에서 동생이 먼저 자고 있었고 그리고 나선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자려고 했어요. 동생이 벽면 측이었고 저는 그 책상 쪽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요때 제가 약간 설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꿈에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방 쪽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총총총총 뛰어오더니 제 뒤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 둘이서 엄청 떠들고 웃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가위를 처음 눌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차저차 가위에서 깼고 이제 이때부터 그 여자 귀신 둘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번은 침대가 보시면은 머리맡이 창문이에요. 그리고 발 쪽이 방문 쪽인데 누워서 자고 있다가 가위를 눌리면 창문에서 이제 여자 한 명은 창문에서 기어 내려와서 얼굴 쪽으로 타고 내려오고 한 명은 방문 발 밑쪽에서부터 타고 기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가위를 눌렸었어요. 항상 이렇게 가위 눌리다가 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그대로 누워있고 여자 귀신 둘이서 저를 누르고 있는 거를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그 가위에 눌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게 유체이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도 있었고 한 번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다음날에 학교를 좀 늦게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엄마한테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늦잠을 자야지 생각하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이 잘 안 와서 설잠을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이 아마 언니 방 아니면 엄마 방에서 같이 잤었을 거예요. 제가 아파서 제 방에서 피신을 한 상태였었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 계속 설잠 들고 깨고 설잠 들고 깨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한 몇 시쯤 됐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문 앞에서 여자 둘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제 동생이 아마 앞집 여자애가 와서 같이 떠드는 소리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제가 가위 눌릴 때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가위 눌린 게 아니라 제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무서워지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들어보려고 해도 어떤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세고 셋 하면은 일어나서 불을 켜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팍 뜨고 일어나서 불을 딱 켰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잠을 또 못 잤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위를 맨날 눌리고 떠들고 웃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고 이제 컴퓨터를 할 때면 컴퓨터가 그때는 뚱땡이 모니터였는데 그 화면 뒤로 하얀 게 이렇게 슉슉슉슉 다니는 게 다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만 계속 알짱알짱 거리는 상태였던 거죠.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봤는데도 그러니까 가위 눌렸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만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주시질 않으니까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셔서 그 이후로는 잘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하도 가위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엄마가 침대 위치를 한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로로 있었으면 이렇게 가로로 바꿔주셔서 창문이 누우면 몸통 쪽으로 오게끔 침대를 바꿔주셨었어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제가 한 번은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벼락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동생도 수련회를 가서 집에 없었고 제가 새벽 2시쯤까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바닥에 앉아서 침대를 등받이 삼아서 기대에 앉았고 공부를 했는데 제 방이 앞에 보면 부엌이에요.
거기에 엄마가 전기밥솥 코드를 제 방에 꽂아서 방문이 꽉 닫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가족들은 당연히 다 주무시고 계셨고 이제 그 상황에서 공부를 막 하는데 정말 갑자기 문이 한 뼘 정도 쓱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눈치챘거든요. 얘네 괴롭힘이 또 시작됐구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안 촌 척하고 엉덩이로 이렇게 기어가서 발끝으로 방문을 톡 건든 다음에 다시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펜을 잡고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좀 더 지나서 한 5분, 10분 정도 지났을 때 또 문이 한 뼘 정도 쓱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발로 톡 건드려서 닫히게 한 다음에 또 다시 펜을 잡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된다는 걸 그때는 어렴풋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펜을 잡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열린 거예요. 쓱 한 뼘 정도. 안 되겠다 해서 밥솥 코드를 뽑지는 못하고 문을 최대한 코드 전기줄이 찌부러질 때까지 꽉 누른 다음에 제 방에 있었던 쓰레기통을 문 앞에다 세우고 제가 침대 위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해봐라. 약간 허세를 부렸는데 그렇게 한 20분 이상을 앉아 있다가 빨리 끝내고 좀 자야겠다 싶어서 앉아서 다시 펜을 잡는데 이 펜을 잡자마자 쓰레기통이 밀려서 제 앞으로 올 정도로 밀렸고 방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손잡이가 벽에 이렇게 탕탕 칠 정도로 활짝 열린 거예요. 그때 진짜 몸이 굳어서 순간 제 멘붕이 왔고 바로 전기 코드 뽑아서 던져버리고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다행히 뭔가 소리나 이런 거는 안 들렸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집에서 사실 저희 집 부모님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셨고 그 집에서 아빠도 굉장히 조금 폭력적으로 조금씩 변하셨고 초등학생이 제 동생이 안 봤으면 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보여주셨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이가 훌쩍 먹어서 이제 독립을 했고 가족끼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그 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가지고 저도 되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엄마도 아빠도 조금씩 얘기를 하시면서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겪었던 서러운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들으시더니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저희가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 집 밑집의 여자 딸내미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 이사 가고 나서 신내림을 갑자기 받았고, 그리고 이상한 신이었는지 잡신이었는지 얼마 못 가서 누름굿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 이상한 거예요. 그 딸분이 신내림을 받아야 했던 분이어서 제가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저를 괴롭히던 그 귀신 둘이 제가 이사를 가고 못 따라와서 그런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괴롭히다가 신내림을 받으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 얘기는 여기서 끝이긴 한데 제 번외로 그 집에 있었던 꿈 얘기 하나를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네. 그 집에서 그렇게 막 시달렸을 때 꿈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꿨었는데 그 중에 제 꿈 하나가 되게 기묘했었거든요. 꿈에서 제가 제 방에 있었고 다 창문들이 다 열려 있었고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방문은 다 닫혀 있었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실 창문을 닫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그 현관문을 누가 막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어떤 되게 젊은 할아버지랑
꼬마 남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고 그 꼬마의 손에는 금색 줄 같은 거 이렇게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려 있어서 그 줄을 따라서 봤더니 뒤에 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꿈이니까 그때는 잘 이제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저희 집에 들어와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집에 들여보내달라.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도 꿈에서 깨자마자도 이유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되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하셨고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노발대발 하면서 도둑이라고 나가라고 하면서 엄청 쫓아냈어요. 너무 쫓아냈더니 할아버지께서 에잇 하더니 그 들고 계신 소주잔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딱 원샷을 때리시고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 꿈이 저희 집을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조상님을 제가 쫓아낸 것 같아서 되게 찝찝하면서도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 번만 더 다시 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아쉬운 꿈이네요. 네, 방금. 네. 왜냐면 진짜 조상님 맞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도 네. 몰랐는데 윤시연님 채널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아쉬웠었어요. 소가 예전에 이제 재물의 상징이죠. 재산이죠. 네, 맞죠. 그렇죠. 부의 상징이기 네네. 때문에 조상님이 네. 소를 끌고 왔다는 건 너한테 복을 주고 재물을 주러 왔다 해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없던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계약이 성사된 거거나 이제 집안에 부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쫓아냈다는 거는 이제 네. 좀 아쉬운 꿈이죠. 네, 아쉬운 꿈. 저게 조상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꿈은 꿈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때 우리 조상님 들여보낼 걸 이걸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린 얘기라. 네, 언젠간 또 오실 거예요. 쿨타임 돌면 또 한번 그 방문 스킬 쓰실 거니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또 거는 재밌었- 소가 몇 마리가 들어오냐를 꼭 세세요. 그것도 말이 세야 되는구나. 한 마리인지 100마리인지 1000마리인지 그거를 계속 집에 들어갈 겁니다. 세지도 못 하겠다 1000마리 되면. 근데 보통 한 마리였죠 그때 꿈에서. 네, 한 마리였어요. 네, 딱 한. 그러면은 이제 돌려보내신 것도 어찌 보면 잘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새끼 까서 다시 데리고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히려 나 이 정도로 만족 못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들어보면 그런 현상이나 증상은 안 겪으시죠? 지금도 사실은 네. 가위는 눌리기는 해요. 근데 그 되게 똑같진 않아요. 그럼 그때랑 이제 똑같은 증상이나 현상은 아니다 이건가? 네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래도 지금 겪었던 뭔가 고통받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또 이 썰을 통해서 오늘 좀 알아가는 다음부터는 뭐 똑같은 실수 뭐 똑같은 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얘기를 통해서 보완한다가 맞겠네요. 사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이게 침대 위치를 바꾸는 네. 그런 지혜. 사실상 가위 눌리면 일단 자리부터 바꿔보는 것도 사실상 나쁘진 않아요. 네. 그 부모님들이 좀 그런 지식이 있더라고요. 형님. 그렇죠. 네. 근데 뭐 바꿔도 똑같이 눌리기는 했었거든요. 가위를 그 여자 2명한테. 형님 이게 그 풍수질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풍수지리보다는 제보자님의 과거까지 넘어가면 네. 이분이 좀 많이 억울하신 분이네요, 사실. 심리적인 게 큰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있죠. 왜냐면 가위는 무조건 귀신적인 네. 건 아니지만 뭐든지 간에 인간 사회에 있었던 일이 추가가 돼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이죠.